안녕하세요. 책사랑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뇌가 20년 젊어지는 두뇌 자극법입니다. 요네하마 기미히로. 지은이는 신경내과 전문의예요. 출판사는 전나무숲. 뇌가 노화되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극이 없어서입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를 통해 나이가 들어도 뇌세포가 늘어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어요. 더욱이 뇌세포는 머리를 많이 쓸수록 더 활발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머리를 쓰려고 노력한다면 머리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많아도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명성을 펼친 화가 피카소는 살아생전 90살이 넘어서도 창의적이고 새로운 예술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뇌는 나이와 함께 노화된다고 알려져 왔지만 오랜 연구 결과 오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나빠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익숙해진 일상으로 인해 뇌의 활동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두뇌 자극 훈련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는 좋아하는 것에 더 잘 반응합니다. 뇌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거의 피로를 느끼지 않아요. 피로는커녕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 오히려 진화를 거듭합니다. 뇌 신경세포끼리 네트워크를 늘려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두뇌에 지금까지 없었던 길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머리가 좋아지길 원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서 외부 자극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뇌가 그에 적합한 방향으로 발달해요. 머리 좋아지는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어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두뇌 훈련법이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키는 더 안 자라도 뇌는 더 자란다. 어른이 되어도 뇌세포는 늘어난다. 뇌신경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 이 명제는 대뇌 생리학의 대전제였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하루 2만에서 10만 개의 뇌세포가 줄어든다고 철석같이 믿어왔다. 뇌와 관련된 대다수의 질병이 고치기가 어려운 까닭에 신경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고 여긴 것이다.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알츠하이머의 경우 되뇌피질에 있는 뇌신경세포가 급속하게 줄어들어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집중적인 치료를 해도 다시 예전의 기억력으로 되돌릴 수 없다. 반면 간 질환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간세포는 재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정설을 뒤엎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뇌세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뇌세포는 성인이 되어서도 새롭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2001년 5월 일본 도쿄 대학교의 연구팀은 원숭이의 되뇌피질에서 뇌신경세포가 성장하는 모습을 특수 염색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조지 박사는 19세에서 76세까지의 건강한 성인의 뇌를 조사해 뇌는 48세까지 계속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솔크 연구소와 스웨덴의 살그렌스카 대학의 공동 연구팀은 과학 전문지 네이처 메디슨에 성인의 뇌에서도 신경세포가 새롭게 자라난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50에서 70대의 암 환자에게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하고만 결합하는 물질을 투여했는데 그들이 사망한 뒤 뇌를 해부하자 해마에서 그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성인의 뇌에서도 뇌신경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과 미국 코넬 대학의 공동연구팀은 성인의 뇌에서도 신경간 세포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경간 세포란 뇌신경세포가 되기 전 단계의 세포입니다. 연구팀은 성인 10여 명의 뇌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경간 세포를 발견했는데 그 가운데 최고령자는 55세였다고 합니다. 신경간 세포가 성인에게도 존재한다는 말은 나이가 들어도 신경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연구팀은 또 신경간 세포를 추출해서 세포 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첨가해 증식, 분화시키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는 환경만 갖추어진다면 뇌 신경세포도 재생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도 태아의 신경간 세포를 쥐의 뇌에 이식하는 실험에 성공해 세포가 성장해서 독립된 뇌신경세포로 분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뇌질환도 더 이상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뇌세포는 한번 생성된 뒤로 계속 줄어든다고 믿어왔지만 앞서 소개한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나이가 들어도 뇌가 쑥쑥 자랄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는 현대의학의 흐름을 바꾸는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지금까지 불치의 병으로 여겨진 뇌질환도 완치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실제 뇌졸중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더글러스 콘드지올카 박사는 악성 암세포에서 특수 처리에 만든 600만 개의 뇌신경세포를 뇌경색 환자 12명에게 이식했더니 환자 모두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뇌 질환을 고치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만합니다. 저절로 머리가 좋아지는 두뇌 자극 훈련 3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감을 자극하여 뇌에 생기를 준다.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사실이 최근 뇌과학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를 똑소리나게 잘 써서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은 없을까? 무엇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입니다. 우선 자신의 눈, 코, 입, 귀, 피부 등을 이용해서 잠자고 있는 뇌를 깨워봅시다. 눈 감고 밥 먹기, 후각과 미각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눈을 통해 얻습니다. 방에 들어가 스위치를 켠다거나 자물쇠를 잠글 때도 손가락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마지막에는 눈으로 꼭 확인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정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기억을 더듬어 문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손으로 확인한 다음 열쇠 구멍도 여기가 맞겠지 하며 감에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눈으로 사물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기억에 의존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행동 하나하나를 의식하게 되고 손가락의 감각을 최대한 집중시키게 됩니다. 이런 방법은 뇌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자극이 됩니다. 눈을 감고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뇌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를 과감히 버리고 어딘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상황을 일부러 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자연스러움이 평상시 사용하지 않던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각적인 정보를 차단해 봐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감으면 되니까요. 눈을 감고 상상력을 총동원해 반찬이 어디에 있는지 식탁 위를 찾아 헤매라. 공간과 관련된 상상은 우뇌를 자극한다. 반찬을 찾았다면 젓가락으로 과감하게 집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촉각이나 후각을 이용해 탐색하라. 마지막으로 입으로 가져가 향과 맛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최종 확인한다. 이와 같이 시각 정보를 차단하면 평상시 쓰지 않던 뇌 기능을 그만큼 의식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시각에 의존해 무의식적인 동작을 반복했는지 반성하는 기회도 됩니다. 무의식적인 반복 동작이 당신의 감각을, 당신의 뇌를 점점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눈 감고 밥 먹기. 이 방법으로 평상시 쓰지 않는 뇌의 신경세포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자. 자, 그럼 오늘 저녁 식사부터 두뇌 훈련 시작합시다. 주머니 속에 동전 알아맞히기. 촉각으로 상상력을 자극한다. 대뇌피질에서 사물의 모양을 파악한다. 대뇌피질이라고 불리는 대뇌의 표면에는 뇌신경세포가 모여 있습니다. 귤 껍질처럼 약간 우둘툴툴한 느낌인데 안에는 뇌신경세포에서 쭉 뻗어나온 축삭돌기가 다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경섬유입니다. 대뇌피질의 뇌신경세포는 언어, 운동, 지각 등으로 각각 기능이 나누어집니다. 뇌졸중 등의 뇌질환에서는 대뇌피질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각의 충추가 손상되면 손으로 만지면서도 그것이 둥글한지 네모난지 전혀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를 피질성 감각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럼 두뇌 훈련 시간. 주머니 속에 1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각각 5개씩 넣고 그것이 얼마짜리 동전인지 만져서 알아맞혀라. 손가락의 미묘한 감각을 더듬어가는 일은 바로 되뇌피질 자극으로 이어집니다. 이 훈련을 계속하면 뇌와 감추어진 능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 막고 계단 오르내리기. 청각을 차단해 집중력을 높인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소리에서 정보를 얻어 행동합니다. 코를 골며 자다가도 작은 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뜨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동물적 본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도 자신의 발소리로 계단의 높이와 간격 등을 짐작합니다. 소리를 무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면 눈을 감으면 되고 냄새는 코를 막으면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소리는 귀를 막아도 희미하게 들립니다. 귀마개를 하고 계단을 오르내려 보자. 발가락 끝에 신경을 집중하는 것은 주머니 속의 동전을 알아맞히는 일처럼 되뇌피질을 자극합니다. 코 막고 커피 마시기, 후각과 미각을 자극한다. 향 없는 커피가 더 그윽하다? 우리는 커피를 마실 때 향기와 색을 음미하면서 마십니다. 그런데 감기에 호되게 걸려 코가 막혔다면 커피 향을 전혀 느낄 수 없어서 커피가 맹물 같지 않을까요? 커피를 마시는 행위에 대한 기억은 여러 가지 경험이 서로 통합되어 뇌 속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기도 전에 흑갈색 액체가 지니는 달콤한 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커피의 후각적인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피는 분명히 커피인데 커피 향이 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기존의 경험과는 색다른 감각으로 뇌를 자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뇌 훈련 시작. 먼저 코를 꼭 막고 커피를 마셔보자. 평소대로라면 커피 향이 코 점막이나 후각을 통해 뇌에 인식되지만
향이 없기 때문에 뇌는 혀의 미각만으로 입속에 들어온 내용물을 분석하게 된다. 그러면 뇌는 혼란스러워하며 분석 작업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된다. 커피뿐만 아니라 평소 즐겨 먹는 음식도 코를 막고 먹어보자. 좀 불편하겠지만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훈련함이 뇌에는 자극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말자. TV 프로그램 안내문 소리내어 읽기. 신체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한다. 무언가를 소리내어 읽으면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문장의 리듬을 익히는 것이 책 읽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업 시간마다 소리내어 책을 읽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을 자극해 얻는 정보가 기억에 더 오래 남기 때문에 소리내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뇌에 정보를 입력할 때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야 더욱 또렷이 기억에 남습니다. 소리내어 읽는 효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뇌는 내용을 빨리 이해하고자 힘쓰기 때문에 정보 분석 속도도 빨라집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도 역시 소리내어 발음하는 쪽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소리내어 책을 읽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예요. 게다가 영어를 소리내 읽으면 머릿속에서 자국어로 번역해서 이해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영어식 어순을 더 빨리 익히게 됩니다. 이는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학습법입니다. 커피향을 맡으며 물고기 사진 보기, 후각과 시각을 교란시킨다. 냄새는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구든 커피향을 맡는 순간 커피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커피잔이나 티스푼 등 커피와 관련된 물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커피향은 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커피가 아닌 물고기라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뇌는 돌발 상황에 닥치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냄새는 커피향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게 눈앞에 물고기가 보인다면 분명 당황하여 두뇌 회전이 빨라질 것입니다. 신선한 자극은 두뇌 비타민이다. 자극은 뇌를 싱싱하게 만드는 일종의 비타민이다. 우리는 항상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는데 사실은 뇌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뇌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아주 따분해한다. 점심은 다른 음식점에서 다른 메뉴로 주문해라. 색다른 경험이 새로운 두뇌 회로를 만든다. 익숙해진 습관은 뇌를 지루하게 해요. 낯선 경험, 낯선 일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처음 해보는 게임은 그 방식에 익숙해질 때까지 눈에 잔뜩 힘이 들어가서 금세 피로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익숙해지면 긴장이 풀리면서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대뇌와 소뇌 안에 절차 기억의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그 동작은 무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뇌의 입장에서 보면 하품나게 지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낯선 일에 자꾸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명품족이 되라. 팽팽한 긴장감이 두뇌를 깨운다. 자신에 대한 투자에 돈을 아끼지 마라. 물건을 사는 행위 자체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투자라 여기고 과감하게 쇼핑을 즐겨라.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는 것은 투자 가치가 아주 높은 일이다. 쇼핑을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긴장감이 생긴다. 간혹 살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그 긴장감이 뇌를 자극하여 머리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평소에는 한 푼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알뜰살뜰 살아가야겠지만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쯤은 명품족이 되어보는 위험도 불사할 필요가 있다.
집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을 지도나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보기를 권한다. 뇌가 오래도록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가능한 한 불편한 방법을 선택하라.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머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이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역에 내려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리를 구경한다면 뇌는 자연스레 신선한 자극을 받을 것이다. 아, 귀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더 노화될 것이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세포수를 늘리고 두뇌 회로를 촘촘하게 엮어갈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뇌가 끊임없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부과하고 또 그 스트레스를 신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왼손으로 녹차를 마셔라. 무의식적인 행동을 의식화한다. 하루에 한 번은 마시게 되는 차. 만약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컵을 쥐고 우아하게 마시자. 항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녹차 한 잔으로도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녹차를 마신다는 새로운 회로를 뇌 속에 심어준다면 차 한 잔으로도 뇌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도는 평범한 행동을 의식화해서 예술로까지 승화시킨 행위이다. 다도의 세계는 자신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손짓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뇌를 활성화시킨다.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비우고서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하나하나의 동작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다도의 매력이다. 특별하고 색다른 방법으로 음악을 들어라.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한다. 평소 잠들어 있기 쉬운 우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듣는 것이 좋다. 음악을 통해 두뇌를 단련하고 싶다면 평소 잘 듣지 않는 장르 음악을 들어라. 낯선 장르 음악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그 결과 뇌 속에 새 프로그램이 생겨난다. 하루에 6시간씩 푹 자라. 충분한 수면으로 기억력을 높인다. 간식은 땅콩, 초콜릿이 최고. 두뇌에 최고의 영양분을 준다. 레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다. 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한다. 뇌의 윤활유와 같은 것으로 이를 늘릴 수만 있다면 시들해진 뇌의 활력을 되찾아줄 수 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에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는 약을 처방하면 치매 증상이 다소 호전된다. 아세틸콜린을 약으로 복용해서 체내에 특히 뇌에 흡수시키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아세틸콜린을 대체할 만한 것으로 레시틴이 있다. 레시틴은 인지질의 일종으로 일단 체내에 흡수되면 아세틸콜린으로 바뀐다. 따라서 레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이 두뇌의 힘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레시틴이 다량 함유된 음식 가운데 대표 주자가 바로 땅콩이다. 그 외에도 콩, 된장 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땅콩, 초콜릿은 뇌가 군침을 흘릴 만한 음식이다. 레시틴뿐만 아니라 뇌의 에너지 원인 포도당도 공급해주니 그야말로 뇌의 영양제로서 1등 식품이라 할 만하다. 하루의 뇌 건강은 아침 식사에 달려있다. 영양분은 제때 공급한다. 아침을 먹으면 수리력과 창의력이 샘솟는다. 뇌의 무게는 체중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에너지 소비는 일일 소비량의 18%를 차지한다. 연비가 굉장히 나쁜 장기인 셈이다. 게다가 뇌의 유일한 에너지 원인 포도당은 뇌에 따로 저장해 두는 곳이 없어 수시로 보급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루 20분씩 빨리 걷기, 적당한 운동으로 뇌 혈류량을 늘린다. 근육의 움직임이 클수록 뇌는 더 많이 자극된다. 그러므로 근육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넓적다리를 움직여 걷거나 달리는 운동이 뇌를 단련하는 데에는 가장 효과적이다. 최근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산책은 밖으로 나가 걷는 것만으로도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고 꽃이나 나무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꽃향기와 거리의 냄새는 후각도 자극한다. 산책을 하면서 눈으로 거리의 변화를 감지하고 거기에다 처음 가보는 길을 걷는다면 뇌가 건강해질 것이다. 잘 쓰지 않는 손으로 문자 메시지 날리기. 건전한 놀이로 두뇌 운동을 한다. 서투른 손 동작이 뇌를 자극한다. 머리가 좋아지는 비결은 낯선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일이다. 또한 손동작은 뇌에 엄청난 자극이 된다. 한때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서 볼펜 돌리기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피아노를 치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일상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손가락 운동을 할 수 있다. 우리 뇌는 손가락만 움직여도 싱싱해진다. 다만 자꾸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자극이 반감된다. 글자를 입력할 때도 자판의 위치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치면 뇌에 자극이 되지만 자판을 보지 않고 칠 만큼 능숙해지면 아무런 자극이 되지 못한다. 뇌 입장에서 보면 정해진 기억만 사용하는 따분하고 지루한 일일 뿐이다. 우리가 맨날 하는 일이라고 마음을 놓는 순간 뇌는 실증을 내며 뭔가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평상시 잘 안 쓰는 손으로 문자를 찍는 등의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손에 익지 않아서 엉뚱한 글자를 남발하는 바로 그런 실수가 뇌에는 훌륭한 영양제가 된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 생각하는 뇌를 만들어주고 싶다면 컴퓨터 게임 시간을 줄이고 창조적인 작업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장기나 바둑이 재미있는 이유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다. 작은 성공이 뇌를 싱싱하게 단련합니다. 두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언가를 달성했을 때의 기억이 필요합니다. 성공에 대한 기억은 또 다른 일을 하려는 의욕으로 이어지고 의욕은 뇌를 자극하죠. 그렇다고 화려한 성공을 쫓아 아둥바둥 살 필요는 없어요. 뇌는 작은 성공을 하나둘 이뤄가는 것을 더 좋아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행동 습관을 조금씩 바꿔서 두뇌가 젊어지도록 같이 노력해 보아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책사랑 제이였습니다.